어, 며칠이죠? Monday 2000, Monday 2021, Monday June 21st, 2021. 어, 읽기혁명 준 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읽는 책은 종유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 안기순 옮김입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는 31쪽. 기록은 두뇌를 움직인다입니다. 자신의 꿈과 열망을 적는 행위는 사업 개시 간판을 내거는 것과 같다. 아니면 친구 일레인이 표현한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다. 사업 개시. 자신의 꿈과 열망을 적는 행위는 사업 개시 간판을 내거는 것과 같다. 아니면 친구 일레인이 표현한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 말고도 목표를 적는 행위는 무척 과학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두뇌의 일부분인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뇌의 그 특별한 시스템이 당신을 도와 목표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뇌의 그 특별한 시스템이 당신을 도와 목표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새끼손가락만한 뇌 줄기의 기저에는 일단의 세포가 있다. 뇌 줄기의 기저에는 일단의 세포가 있다. 이것들은 뇌에 저장하는 자료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제 중심부가 바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다. 통제 중심부가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통해서 긴급한 메시지는 두뇌의 활성화된 부위에 전송되고 긴급하지 않은 메시지는 잠재의식 속으로 전송된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두뇌를 깨워서 기민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도 하는데 한밤중에 복도 저 끝방에서 아기가 울면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있던 부모라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등 그리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걸러내고 급한 일을 암시하는 소리가 들릴 때만 의식을 깨운다. 직장에도 이러한 망성화 시스템의 작용을 느낄 수 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소음 때문에 옆 사람의 말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부른 듯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말한다. 바로 그 순간 소음들이 사라지면서 당신의 귀가 곤두선다. 당신은 그 사람의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머지 대화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난다. 좋은 말이 나오기를 필사적으로 바라면서 혹시 나쁜 말이라도 나오면 바로 달려갈 태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나 유용한 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뇌 속의 감시 기계와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대화 도중에도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당신은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뇌는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다 당신의 이름과 같은 특수한 단어들이 대화 도중에 나오기라도 하면 냄비 속에 남겨있는 수많은 모래 사이에서 빛나는 작은 금 알갱이처럼 그 말은 반짝 빛이 난다. 다시 말하자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두뇌의 여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두뇌의 여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기록하는 행위는 그 시스템에 성능 좋은 필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목표를 기록하는 행위는 그 시스템에 성능 좋은 필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일단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 두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일단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 두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마치 소음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말이다. 과거에 한 번도 혼다라는 자동차를 산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파란색 혼다 자동차를 샀다고 하자. 그는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자동차를 사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 그 도시에 파란색 혼다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많은 자동차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는 의아해한다. 그러다 파란 혼다 자동차는 내내 그 도시에 있었다. 그러나 파란 혼다 자동차는 내내 그 도시에 있었다. 다만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목표를 기록하는 일은 바로 위의 예와 같다. 이것은 마치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더를 의식 속에 설치하는 일이다. 음, 목표를 기록하는 일은 바로 위의 예와 같다. 이것은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더를 의식 속에 설치하는 일이다. 목표를 기록하는 일은 바로 위의 예와 같다. 이것은 특정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이더를 의식 속에 설치하는 일이다. 기록은 두뇌의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작동시켜 대뇌 피질로 신호를 보낸다. 잠깨, 주의를 기울여 세세한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잠깨, 주의를 기울여 세세한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일단 목표를 기록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두뇌는 목표를 향해 목표를 기록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두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활동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두뇌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는데, 즉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에도 목표를 향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적은 사람들 중에는 꿈속에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달성에 대한 힌트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적은 후부터 갑자기 목표 달성에 관한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느닷없이 수많은 파란색 혼자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코코넛 광내기, 기록의 광대한 영향력. 코코넛 광내기. 일단 기록된 목표 중 종종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구체화된다. 일단 기록된 목표는 종종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구체화된다. 그러나 일단 기록된 목표는 종종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구체화된다. 그러나 구체화된 과정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손에 들 것은 없다. 자신이 갈망하는 목표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욱 즐거워질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화되는 과정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손에 들 것은 없다. 자신이 갈망하는 목표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욱 즐거울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한 과학자 무리가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사는 원숭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먹기 전에 고구마에 붙은 모래를 물로 씻어 없앤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숭이의 수가 늘어나자 다른 섬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도 같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을 원숭이 수가 늘어나자 다른 섬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이화를 소개한 이유는 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목표를 기록하는 활동이 어떻게 실제로 원하는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목표를 기록하는 활동이 어떻게 실제로 원하는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기록하고 진지하게 그것을 따를 때 원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필요한 단어가 튀어나오게 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코코넛 광내기, 어째나 이것은 고구마에 붙은 모래 제거하기보다는 재치 있는 표현이다. 코코넛 광내기. 고구마에 붙은 모래 제거하기보다는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부른다. 내 두 아들 제임스와 피러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두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지칠 줄 모른다. 진행 중인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 새로 거래를 시작한 곳에서는 의뢰를 받는 자금량이 증가하면서 폐쇄를 부르고 있다. 매달 초마다 그들은 기획회의를 갖고 그달의 목표를 기록한다. 매달 초마다 기획회의를 갖고 그달의 목표를 기록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그 목표를 선정해서 화이트보드에 기록한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매달 초마다 그들은 회의를 갖고 그달의 목표를 기록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그 주의 목표를 선정해서 화이트보드에 기록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피터와 제임스는 코코넛 광내기를 이용해 성공을 거둔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피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객 수를 늘리고 싶어서 사보를 만들어 기존 고객에게 발송했어요. 사보를 발송하자마자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화들은 기존 고객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보 발송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자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피터와 제임스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목표를 종이에 확실하게 적었다. 사보. 사보면 될까? 그래서 피터와 제임스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목표를 종이에 확실하게 적었다. 열망의 에너지를 더 강렬하게 발휘하기 위해서였다. 회사 브랜드가 좀 더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목표를 적고 난 후 그들은 산업 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했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필요할지 모르는 지역회사에 전단도 발송했다. 새로운 사업체와 접촉해서 음, 새로운 사업체와 접촉해서 사업 속의 적용 패키지에 대한 설명도 시작했다. 그런데도 직접적인 결과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록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성공적인 소규모 사업체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예전과 같이 일했던 협력업체에서 피터와 제임스를 영향력 있는 활동가로 추천했던 것이다. 그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면서 피터와 제임스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냄비 희적기. 공투 재밌게. 냄비 희적기.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행동. 홀리는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사업을 새로 준비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비서를 한 명 고용하길 원했다. 홀리는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사업을 새로 준비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비서를 한 명 고용하길 원했다. 일단 나는 그녀에게 목표를 기록하라고 말하고는 그녀를 위해서 업계 최고의 실력자에게 부탁해 몇 가지 훌륭한 조언을 얻었다. 그런 다음 친구인 존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좋은 사람을 데려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좋은 사람을 데려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특히 존은 막 소비자 마케팅에 대한 연구를 끝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홀리에게 비결을 전수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취합한 정보를 가지고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이미 직원을 고용한 후였다. 완벽한 후보자가 때마침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이 경우 내가 한 일은 시간 낭비였을까? 홀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을까?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친구이자 스승인 봅은 목표를 줬고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냄비 휘젓기라고 부른다. 내 친구이자 스승인 법은 목표를 적고 그것을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냄비 휘젓기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홀리는 나에게 전화함으로써 자신의 냄비를 휘젓는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 나의 냄비를 휘젓는다. 그리고 의도지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예전에 알았던 홍보 당담자가 느닷없이 홀리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면서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현재 그녀는 홀리를 위해 소비자 광고를 맡고 있다. 소비자 광고를 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 목표를 기록했을 때 비로소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그것을 기록하라. 목표의 달성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기록하라. 그러면 그 행동이 다른 곳에서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이다. 목표를 이루려면 일단 목표를 기록하라. 그러면 당신이 보낸 그 신호를 다른 곳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좋아요. 이거 적어볼까요? 음, 어, 7월 목표는 새로운 원생 10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학 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보겠습니다. 올해 100명 원생을 확보하려면 7, 8, 9, 10, 40명
새로운 형을 확보하면 되는데 매달 한 10명씩 한번 확보를 해보죠. 7월에 목표. 자, 10명의 신규 원생 확보하기. 이것을 위해서 일단 재원생 프로모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원생 프로모션. 재원생이 친구를 초청할 때 친구 초대해서 신규 등록 시 원생, 재원생하고 그 다음에 신규생 모두에게 장학금 10만원 이렇게 프로모션 한번 제공해보죠. 이게 7월에 프로모션입니다. 10명 신규 원생 확보하기. 재원생이 친구를 초대해서 신규 등록 시 재원생, 신규생 모두에게 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라 그래서 적어봤고 이게 냄비를 휘젓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랑 또 이제 블로그 그 다음에 배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냄비 휘젓기 어떻게 7월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챕터 2 페이지 39 불확실한 목표도 아주 큰 출발. 영어로는 어떻게 쓰였나 볼까요? Write it down, make it happen. 똑같네요. Write it down, make it happen. 적어라. 그것을 일어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적으면 일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불확실한 목표도 아주 큰 출발. 종이 위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기록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벽은 바로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를 때조차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원하는 것을 모른다면 일단 기록해보기 시작하라. 쓰고 또 쓰고 계속 써라. 기록하다 보면 당신의 목표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마크 이야기. 나는 오페라 트란도트를 준비하는 시애틀 오페라 단에서 마크를 처음 만났다. 그는 이 작품에서 중국인 목사 역을 맡아 있었고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단역을 맡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나는 그에게 쓰면 이루어진다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퀸앤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다시 만났다. 마크는 뜨거운 차, 껍질이 두꺼운 빵과 신선한 피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이탈리아산 우유 치즈로 파마산 가루 치즈의 원료 를 뿌린 올리브 오일을 가져오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첫 번째 희곡.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기록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곧장 실현시켰지요. 처음에 그는 어떤 예술학교에 입학했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휴학하고 오랫동안 정착할 목적으로 뉴욕으로 떠났다. 마크는 그곳에서 브로드웨이 극장 직원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 당직 안내원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가 대신 안내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사망한 안내원이 같이 일했던 동료를 만났어요. 함께 발코니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정리했죠. 그녀는 예전에 사우스 퍼시픽의 안내원으로 일했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엔지오 핀자, 이탈리아 태생의 오페라 가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상당히 신랄한 말투로 그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아냥거리는데 선수였어요. 항상 저기를 품고 있었는데 사회에서 하류 취급을 당하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마크는 그녀를 소재로 희곡을 썼고 제목을 특별 좌석 뒤편이라고 붙였다. Rear 특별 좌석 뒤편. 밤마다 객석의 맨 뒤에 서서 관객들에게 프로그램을 나눠주는 한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여성에 대한 관한 내용이었다.
그 희곡에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지만 그 꿈을 쫓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젊은 여성과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한 채 극장의 특별 좌석 뒤편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나이 든 여성이 등장한다. 사실 그들은 동일한 인물의 다른 면을 각각 나타내지요. 마크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희곡을 쓸 당시만 해도 마크는 오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오페라를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연극이 엉망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22세의 학생이 쓴 처녀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녀는 오페라 토스카의 주인공이 난간에서 투신 자살한다는 내용을 듣고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희곡에 딱 들어맞는 결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희극 속의 나이든 여인은 특별좌석 뒤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크는 요란스럽게 웃어댔다. 토스카의 결말을 자신의 희곡에 응용했을 때조차도 그는 오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녀는 토스카의 아리아를 끝까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뉴욕에서 1년을 지내고 나서 마크는 콜로라도 대학에 입학했다. 그때도 그는 희곡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한 정성 때문이었는지 그 희곡 중 한 작품이 학교 경연대회에서 입상했고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되었다. 마크는 자신이 쓴 희곡이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계시를 받았다. 객석에 앉기 전엔 내 희곡이 실려있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고 보니 첫 번째 희곡이야말로 꿈이 무의식적으로 투영된 작품인 셈이네요. 마크는 첫 번째 희곡에서 젊은 여성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자신에게도 물어보았다. 무대로 진출할 것인가? 특별 좌석 뒤편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의 공연 무대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마크는 줄리아 카메론의 책 아티스트 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책에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깨닫지도 못하고 맞닥뜨리기도 꺼려하는 그림자 예술가가 등장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늘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조명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내 꿈을 깨닫게 된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희곡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대 위에서 올려진 것을 봤기 때문이죠. 오페라 가수로서의 시작은 그 연극의 직접적인 결과인 셈이죠. 마크는 콜로라도 대학 음악학부의 성악과 교수를 찾아갔다. 처음 희곡을 썼을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음악을 대했습니다. 테너인데다 강렬한 목소리를 지녔기 때문에 음악학부의 독창회와 공연 수업에 즉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 해에 콜로라도 스프링스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오디션이 있었고 마크는 이 기회에 합창단의 일원이 되었다. 자신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 지 3개월 만에 마크는 오페라에서 처음으로 독창할 기회를 얻었다. 고작 세 단어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마크는 이를 초라한 시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틀림없는 시작이었다. 그 후 마크는 곧 중요한 역할을 제의받았다. 덴버시의 오페라단 콜로라도가 무대에 올리는 토스카에서 스폴레타의 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자신이 희곡에서 차용했던 바로 그 토스카가 아닌가. 불현듯 마크는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멈춰서서 뒤를 둘러보았어요. 그러고 생각했죠. 아, 내가 작품 토스카에 출연하는구나.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 후 10년 동안 그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탈리아로 가다. 희극을 통해서 개인적인 진로를 발견한 이후로도 마크는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기록을 계속했다. 그리고 기록의 힘이 효력을 발휘할 때마다 유쾌함과 경이로움을 느꼈다. 몇 시죠? 잠깐만요. 음. 이탈리아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도 바로 기록을 통해서였다. 마크는 오페라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탈리아를 배우고 있었지만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진보가 없었다. 지역 대학에서 야간 수업도 듣고 있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수업을 듣기 시작한 뒤 3주나 지나자 마크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일기에 적었다. 나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낀다. 이탈리아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 이런 속도라면 투란도트에서 제대로 노래를 부를 수 없으리라. 그러자 그의 팬이 답을 주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한 달을 보낼 수만 있다면 이탈리아어 실력이 훨씬 늘 것이다. 이 글을 접근하자 마크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그에게 필요한 일은 이탈리아어에서 원어민과 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다. 그는 조건문으로 단어문으로부터 기록했다. 나는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머무를 것이다. 나는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에 가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머무를 것이다. 유일한 걱정거리는 비용이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한 교수가 한 단체에서 그해 여름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교수가 한 단체에서 그해 여름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꺼냈다. 교수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장학금은 내 것이라는 확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은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결국 마크는 장학금을 받았고 정말 마침내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었다.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 하는 게 다시 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44쪽까지 읽었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것 같아요. 잠깐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et's get started with 원서. 여기서 여기서 하지 말고 항상 처음에는 책을 보여주시고 저는 누구누구의 작품 무엇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메이브 빈치 작품 체스트넛 스트리트를 읽었어요.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으세요. 몇 쪽? 딱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할게요. 네네. 여기서 그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네. 딸이랑 아들은 쉬는 날이나 그런 날도 계속 택시기사 일하니까 그 아빠를 계속 싫어하게 되고 그러다 그렇게 되는데 그 아빠가 어디 놀러 갈 때 태워줄 때 그냥 뒤에서 대놓고 아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부분까지 읽었어요. 특별히 배우신 점 있으실까요? 이렇게. 딱히 없으세요? 네. 자,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누겠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셨을까요? 예전에 미국에 가는 수업 책을 읽었고요. 네. 여기서 챕터 5에서 챕터 6 절반까지 읽었고요. 네. 챕터 5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라고 하면서 누군가 꿈을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보통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원하는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말하는 순간 그걸 이뤄야 되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네.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풀밭에 누워서 멍하니 생각하는 네. 그거였는데
그거였고,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보다 글 읽는 것도 느렸고,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까지 아인슈타인은 성공을 못할 거라고 했지만, 네, 부모님 덕분에 결국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청소의 힘이 나오는데, 그 어떤 원래는 번제가 많았던 도시에 지하철을 깨끗하게 음, 청소함으로써 번제가 75%나 줄었다는 말에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음, 알았고, 네네, 챕터 6에서 그 기부 어떤 목사가 헬름 목사가 네네, 대충 필요 없거나 아니 안 쓰는 물건을 교회에 모아서 빈민가에 공짜로 하면서 나눠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자기들은 공짜 물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음, 아,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네, 하는 말을 들은 헬름이 네, 그 중고 물건을 어, 다른 사람한테 팔 건데 네, 그 팔기 전에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손질하는 일을 빈민가 사람들에게 시켜서 돈을 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낸 이것에 대해 되게 생각을 잘 한 것 같다고 네,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뒤에 테레사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만 들어도 어, 좋은 면역이 생긴다? 그렇죠. 거기까지 읽었어요. 네, 많이 읽으셨네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읽으셨고 또 기억도 많이 해내시는데요. 기억력이 참 응,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 이야기에서처럼 멍하니 이렇게 멍 때리면 산을 쳐다보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상대성 이론을 개발해 이제 생각해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진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우리 원성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느 사람의 책을 읽어봐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이렇게 말로 끝내면 이제 그거 못 이룰까봐, 또 누가 못되면 비웃을까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애가 있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일단 선포를 하고, 적고, 이게 계속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음,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꿈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 아직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뭐 하면 제일 즐거운지 그 시간 이제 하게 발견해 보시면 좋죠. 저는 아침마다 지금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서 어제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거든요. 저녁에 음, 몇 시에 잤지? 저녁 수업 끝나고 바로 한 7시 20분? 그때 어, 잔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딱 눈을 떴는데 3시쯤 된 것 같아요. 3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학원에 이제 조금씩 꼭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선이 막 이렇게 바닥에 막 늘어져 있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전부 다 그거를 다 받고 하다 보니까 벌써 독서 시간이 받이고 시간이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뭐 진짜 한 게 뭐 있나 보니까 그 선풍기 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음, 또 그 저기 데니얼슨 방에도 막 선이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 거 벽에다 다 붙이고 그거 뭐지 그 무슨 스테이플러라고 하죠 이렇게 벽에 박는 스테이플러로 전선 다 세 개 음, 정리하니까 벌써 6시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독서 시간이 없으면 책을 못 읽었었을 텐데 책 읽는 시간이 저는 제일 즐겁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말 막 나누고 싶은데 이제 지금 제가 읽는 책이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고요. 이제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헨리 앤 클라우저라고 돼 있고요. 안기수님이 옮긴 책인데 챕터 1에 기록은 두뇌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고 과학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뇌에 어떤 그 시스템이 있냐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있대요. 음. 망상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꿈으로 이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자동차를 혼다 자동차 파란색을 사잖아요. 음, 그때부터는 그 자동차만 눈에 엄청 많이 띄는 거야. 옛날에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도시에 웬 이렇게 혼자 자동차가 많아졌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딱 하고 나면 그것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막 눈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뇌는 이렇게 끊임없이 분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자기 긴급하지 않은 거는 잠재 의식적으로 다 그냥 보내는데 이제 어떤 것을 딱 기록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얘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얘를 뇌를 깨워서 기민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거를 24시간 동안 한대요. 그래서 목표를 적어 놓으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 레이더 장치라고 하거든요. 목표를 딱 적어 놓으면 뇌는 그것을 계속 이렇게 완전히 찾아가서 끝까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예를 많이 이렇게 적어줬는데 한 재밌는 오페라 가수 얘기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아들이 두 명인데 이름이 한 사람 피런데 한 사람 까먹었네. 어떻게 그 굉장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목표를 기록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월초에 이제 목표를 기록한 다음에 월요일마다 이제 그 회의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딱 적는데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거를 재밌는 표현으로 했는데 하나는 코코넛 광내기라고 했고 이 코코넛 광내기는 기록에 관계한 영향류라고 그랬는데 일단 목표를 기록하면 자기가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주변에도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예를 이제 어떤 원숭이 1960년대에 한 과학자 무리가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사는 원숭이를 관찰했는데 그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먹기 전에 물에서 씻어 먹더래요. 물에다 씻어 음, 먹는다. 씻어 먹는데 이제 모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원숭이가 점점 늘어나니까 다른 섬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도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기록했는데 그 효과는 다른 데서 막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거랑 얘기를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보를 자 피터하고 제임스네 아들이 피터와 제임스가 자기네의 그 일을 고객 수를 늘리고 싶어서 사보를 만들어서 기존 고객한테만 발송을 했는데 전화가 다른 고객한테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산업 박람회 부스를 설치하게 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성공한 소규모 사업체를 소개한 코너에 자기들이 추천을 받아서 점점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 하나는 냄비 휘젓기라는 그 이제 그거를 써놨는데 그게 목표를 달성을 앞당기는 행동을 이제 냄비 휘젓기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처럼 글을 막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그러고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한번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여기 학원까지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9월 달에 이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표가 불확실해도 그걸 적으면 되게 좋다. 그리고 점점 구체화된다. 그래서 우리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에서 그 조우성 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목표를 적을 때 되고 싶다라고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뭐이다라고 선포하듯이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거든요. 근데 22살 때 오페라 희곡을 그냥 썼어요. 이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아, 맞다. 어떤 예술학교에 입학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휴학을 하고 이제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 그 이제 안내 역할을 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해서 자신이 이제 안내원 역할을 맡게 되고 같이 이제 일했던 그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오페라 뭐 얘기를 해주는 오페라 가수 만났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자기가 희곡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희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포스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결말처럼 이제 자기 희곡도 쓰고 나중에 오페라 가수가 됐어. 그리고 오페라 가수가 됐는데 그 토스카의 작품을 한 세 마디가 들어간 그 가수 이렇게 독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이제 나중에 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고 썼어요. 그랬는데 이탈리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다간 이탈리아 이 작품도 제대로 못하겠다 해갖고 이제 이탈리아를 가고 싶다.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 가고 싶다고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나는 이탈리아에서 한 달 머무른다. 이렇게 딱 단원형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또 장학금을 주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 장학금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장학금 자기가 받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음,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음, 것들이 전부 다 우연인 것 같은데 기록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자기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방 신기한 게 많은데 그 해빙이라는 책 선생님 즐겨 읽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담으로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행운은 정말 우리 주변에 계속 많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에너지 같이. 근데 내가 그것을 감사하다고 느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데 여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받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하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도 이제 이것을 이용해 보자 그러고서 지금 7월 달 목표가 이제 뭘까 하고 바로 칠판에 적었어요. 뭐냐면 이 공부방으로 나올 때 장 선생님 여기 학원으로 나올 때 장 선생님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100만 원 더 올려주고 3년 동안 더 있자 그러셨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너무 좁다. 여기로 나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갖고 제가 이제 우겨서 나왔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6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제 원래 비수기예요, 학원은. 어, 여름에 휴가 많이 떠나고 많이 이제 그만두잖아요. 벌써 이제 네. 뭐 6월 달에 쉬겠다는 사람 벌써 5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은이도 그랬고, 뭐 민준이 그랬고, 또 누구 그랬고, 뭐 좀 나왔는데 저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0명 새로 모집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러고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꿈이 뭘까? 그래서 10명을 새로 신입생 모집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재원생들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어, 프로모션 뭐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많이 해주겠죠. 옛날에 소개해주면 3만 원 장학금 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장학금을 팍 세게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네? 10만 원 소개해주면. 그러고 또 그 새로 등록하는 사람도 다른 학원 가는 것보다 여기 학원 오면 더 좋은 뭐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10만 원 장학금을 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윈윈이겠죠. 친구 음, 소개해서 좋고 친구랑 같이 다니면 그 친구도 좋고 그러고 이제 네 그러면 선생님은 손해를 볼까요? 아니죠. 선생님은 어차피 월세를 내고 학생들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은 손해 하나도 안 봐요. 왜냐면 학원비를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건 제로죠. 그렇지만 새로운 학생이 오면 다음 달부터 또 학생들이 생기겠죠. 그 학생들이만큼 인컴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모션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제 아까 코코넛 광맥이랑 냄비 기저귀처럼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광고 내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올리고 배너도 해서 올려볼 거예요. 그럼 6월이니까 지금 18일이니까 한 열흘 동안에 부지런히 해서 7월 말 가기 전에 10명 신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7월 말에 한번 보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저는 실험을 해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실험을 해보면 근데 여지껏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해서 시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쪽으로는 기도도 하거든요. 이렇게 실험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기도문으로 적어서 이제 프레어 앤서 기도 응답이라는 카페, 제 개인 카페, 혼자만의 카페인데 한 7, 8년 됐을 거예요. 그 기도 응답 카페에 혼자 기도문을 적기 시작한 지 쭉 적고 나서 딱 돌아가서 몇 년 후에 다시 보면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기도한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고 두려워서 잘 못하는데 저는 기도도 하고 또 이것들이 기도나 하는 것, 기도하고 적는 것들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나눠준 많은 작가들, 세계적인 작가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Have a nice day. 자, 오늘 감사합니다. 원성님이랑 예진이 오늘 다 만나겠죠? 그리고 예진이 네. 선생님이 주문한 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적중백 문제 많이 풀어오시면 채점 네. 받고 오늘 틀린 문제들은 우리 서균 선생님 집중적으로 다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저 양쪽에 아니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3학년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원석이는 아직은 시험이 코앞에 닥치지 않으니까 누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시면 막 뭐 할까 방황하지 마시고 내신 마스터를 열심히 하세요. 네. 아시겠죠? 내신 마스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대요. 5월 달에.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내신 마스터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따 오후에 보겠습니다. See you later. 자, 7시까지 네. 열어놓고 자, 독서하시고 저는 다른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